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장모 무죄 이야기입니다. 자,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을 차려서 국민의 세금 23억 원을 부당 취득한 것, 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구형에 징역 3년 선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가 판결이 났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는 있었어요. 장모 최은순 보석도 허락을 해줬죠. 자, 보석을 해준 조건은 정해진 위치에만 있어라 라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락해 준 건데 장모는 여기저기 마구 잘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밝혀졌음에도 보석이 취소되지 않았어요. 온통 특혜, 일반 사람들이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기울어져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자, 이 재판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판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2심 재판부의 판결의 요지는 이 장모 최은수는 돈만 빌려줬을 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내린 거예요. 공범들은요 이미 진작에 처벌을 받았거든요. 최은순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요 전부 다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김건희만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죠. 왜 이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계속 생기는 걸까요? 자, 이 재판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장모 최은수는 이 요양병원을 세우는 사람에게 3억을 빌려줘요. 장모의 주장입니다. 3억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갚지를 않아. 그래서 이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2억을 더 빌려주면 5억으로 갚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은수는 2억을 추가로 빌려줍니다. 총 5억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빌려주면서 어디에다가 쓰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겁니다. 모를 수 있지. 모르고 5억 턱 빌려줄 수도 있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알아야 되나? 이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3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근데 2억을 더 빌려달래. 자, 그래서 2억을 묻지도 않고 더 빌려주는 것조차도 이상하잖아요. 좋아요. 그래도 돈이 너무 많아서 묻지도 않고 2억을 빌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요만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지만 최은수는 2억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줍니다. 3억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는 사람이 2억을 더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디다 쓸 건지 묻지도 않고 대출을 받아서 2억을 추가로 더 빌려줬다. 그리고는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게 최은순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재밌죠? 이 병원에는 최은순의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은순은 이 병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최은순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걸 믿어준 거예요. 대박이죠. 자, 이 판사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재판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장모 최은순의 변호인과 고려대학교 동문, 연수원 동기 5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하고 판사도 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장모 최은순을 기소한 검찰에서 당연히 재판부 회피 신청을 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왜일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검찰, 법원, 변호인 나름대로 치밀하게 다 짜놓은 것 아닙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일단 대선만 지나면 된다. 우리가 대통령 된다. 그러면 이런 일들 전부 다 묻을 수 있고 이걸로 시비 건 사람들 하나씩 괴롭힐 거다. 이런 거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판결이 왜 위험하냐? 자, 이제는 아무나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요양병원이 왜 문제가 됐느냐? 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됐느냐?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설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사실상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노인들 말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로 의사 한 명 섭외를 해서 고용을 한 다음
일반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그냥 병원 하나 뚝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도록, 그리고 환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여러 가지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병원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무장 요양병원은 온통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병원에서 영리활동을 못한다. 이걸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병원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병원은 돈을 잘 벌죠. 병원이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건 병원에서 벌어들인 돈을 주주나 투자자가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돈을 벌면 그 병원 안에서 돌아야지 돼요. 그래서 대형 병원이 경영난이다라고 하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의사들 연봉이 너무 세서 그래요. 병원에서 벌어들인 돈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의사들의 월급,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말고는 없습니다. 배당 같은 걸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무장 요양병원은 뭡니까?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를 왜 합니까?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최은수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지만 사무장 병원의 구조상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게 타당하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얼마를 가져갔는지 돈의 흐름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었던, 관리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받았어요. 장모 최은순만 빼고 말이죠. 그 당시에 처벌받을 때 장모 최은수는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 든든한 검사 사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장모는 이 요양병원이 털리기 1년 전인가요? 갑자기 각서 같은 걸 만들어요. 나는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뜬금없죠. 그리고는 검찰이 그 요양병원을 텁니다. 자,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만든 문서는 오히려 최은순이 이 병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로 작용을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서류를 만들었을까요? 검찰이 이걸 수사할 거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너무 뜬금없죠? 여러 가지 정황이 검사 사위 잘 둬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사무장 병원이 어떤 건지 대충 아셨겠고, 이번 판결로 이제 누구나 돈만 있으면 이 사무장 병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돈만 빌려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병원들 어떻게 관리할 거죠? 이게 대한민국 판사가 할 수 있는 판결인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없는, 법과 상식, 정의라는 건 1도 모르는 그런 판사의 무책임한 판결 아닙니까? 방역 패스 관련돼서도 땅땅땅 쳐놓고 그냥 런 해버렸죠. 판사복을 벗어버렸어요. 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 이런 권한을 줘도 되는 걸까요? 판사야말로 앞으로 AI가 대체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법을 계속해서 학습하게 만들고 판례를 계속해서 주입시켜서 AI가 판결하게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훨씬 더 납득이 가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설립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누구나 병원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돈을 대고 나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몰랐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해버리면 처벌받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이러다가 선거에서 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쌓여가는 걸 그냥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론들이 피해 실드를 쳐주고 있지만 결국 벗겨질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도 국민들이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건진법사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속인의 말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너무 높아진 상태예요.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알게 될 겁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믿고 후보를 믿고 밭을 갈아봅시다. 최은순의 무죄는 역풍이 불 겁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판결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판결이라는 말이죠. 이걸로 오해가 풀렸다, 누명이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업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받았습니다. 최은수는 그 병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 사위는 그 병원의 행정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최은수는 나는 병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돈을 빌려주기만 했다, 이 주장을 판사가 그대로 믿어준 거다.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물론 판결 내용을 언론이 다루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얘기해야죠. 떠들어야죠. 답답하지만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